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앞서 1970년 그 제16차 유네스코 총회, 그리고 1972년 세계유산에 관한 그런 유네스코 그 협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인간의 문화적인 활동 외에 자연유산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개념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그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문화유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앞서 봤던 문화재하고 그럼 뭐가 가장 크게 다른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봤던 문화재라는 개념은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의 그 소유된 재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 이건 너희 거, 저건 남의 것, 이런 식으로 내가 소유한 어떤 재산의 개념으로서 인식한 것이 문화재다라고 하면 1975년에 그 유럽의 건축유산의 해를 계기로는 이 어떤 국가나 민족의 그 특정 재산으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유 자산이다라는 개념으로 그 사용하게 된 것이 문화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개념과 유산의 개념이 여기서 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재산은 내 거 남의 것이 명확한 것이고요. 유산이라는 것은 그걸 떠나서 우리 모든 세계의 모든 인류가 범민족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산을 문화유산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를 어떻게 그럼 정의하고 있느냐? 역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받아들였던 그 개념 속에서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를 정의합니다. 아직까지 그 문화유산보호법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그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정의하느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이 자연적으로라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에서 개념화했던 그러한 문화유산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죠.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 이제 그 어떤 범주로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고요. 가치의 기준으로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역사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학술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경관적 가치를 포함하는 이러한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문화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서는 범주를 4개로 나눠놨습니다. 그 범주는 무엇이냐? 형체가 있는 유형문화재, 형체가 없는 무형문화재, 그리고 인간이 남긴 어떤 기념적인 물건들, 기념물, 그리고 민족의 어떤 풍속이나 풍습 등을 대표하는 그런 민속문화재, 이 4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재는 어떠한 분류체계를 갖고 있냐 하면 유형이냐 무형이냐, 그리고 기념물과 민속문화재, 이러한 4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문화재의 형태나 성격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이러한 분류 체계 외에도 문화재를 분류하는 그러한 그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문화재에 대한 가치의 경중을 판단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재와 그렇지 않은 문화재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화재를 구분하는 그러한 개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속된 개념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당의 문화재만을 가리킬 때는 그냥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 문화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은 보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범위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한다면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최근에 역사문화 환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경관을 우리가 중시하는 그러한 추세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화재가 있으면 그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환경까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의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 외에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그 중시까지 나아갔고요. 이러한 문화재든 보호물이든 보호구역이든 역사문화 환경이든 이러한 그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그러한 체계가 이건 국가적으로 정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부르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개념들 이건 국보다 우리나라의 국보 그리고 중요한 보물 국가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 민속문화재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시도 차원에서라도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시도 지정문화재로 해서 뭐 서울시라든가 각 도에서 뭐 시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리고 기념물 민속자료 이런 식의 그 지정 주체를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향토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면 문화재 자료라는 이름으로 또 지정을 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자료가 아닌 그런 것들은 그럼 다 버려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 또한 나름대로의 보호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알아둬야 될 사항은 이거 같아요. 보물과 국보의 차이가 뭐냐? 일반인들이 대단히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자, 보물이라는 건 그야말로 어감상으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이거 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보물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는 보물, 국가적으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보물, 이런 것들을 국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보물 가운데 그 가치가 가장 크거나 또는 예가 적은 경우, 유래가 드문 경우를 우리는 국보라고 부르면서 따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물과 국보의 차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해 2019년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정한 문화재는 어느 정도 있느냐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물은 2019년 현재 2188건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가치가 있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국보는 342건입니다. 그리고 국가 무형문화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 춤이나 판소리 또는 뭐 장인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 146 종목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일정한 면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유적지들은 사적이라고 부르는데 사적은 51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이런 것들은 명승이라고 해서 113건을 지정하고 있고 또 아주 희귀한 그런 기념물들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그 천연기념물도 461건이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민속문화재라고 분류한 것 중에 300건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해마다 보면 2015년부터 19년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정문화재의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보물들, 유물들, 이런 그 문화재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격을 이제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현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보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국보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설명한 그 어떤 뭐 국보나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 참고로 지정문화재는 아닌데 최근에 근대 이래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보존이나 활용가치 측면에서 뭔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지정 대신 등록이라는 용어로 등록문화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라는 개념으로 나라에서 중요한 근대 건축물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우리 민족이 만들어서 우리의 문화재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에서 만든 중요한 문화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외국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그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가 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기념으로 받은 투구, 그리스 투구 같은 것들, 베를린 올림픽이었나요? 이때 우승하고 받은 그러한 투구 같은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선물로 받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19세기의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외국 문화재로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재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죠. 이러한 개념들이 있고요. 이제 뭐 거의 끝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재, 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잘 보존해서 그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 보존과 활용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평행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잘 지키고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문화재보호법 1조에다가 이미 명시를 하면서 우리의 그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호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보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것을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능을 잘 살려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요즘 활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문화재 보존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행정을 해왔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누릴 것인가 하는 활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약간의 인식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그러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래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존과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당연히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 다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상 문화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